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세상이 매트릭스라는 증거 경험담입니다. 매트릭스라는 게 이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영어권 최대 규모 커뮤니티인 레딧, 그리고 레딧의 서브 레딧, 그러니까 DC 인사이드 갤러리 개념이죠. 뭐 야구 갤러리, 위스키 갤러리, 뭐 이런 갤러리 개념. 그런 레딧의 서브 레딧 중에는 멤버 수 110만의 글리치 인 더 매트릭스라는 대형 서브 레딧이 있습니다. 글리치는 오작동, 결함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매트릭스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따온 겁니다. 요약하자면 매트릭스 세상에서 발견된 오작동, 결함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실은 매트릭스였고 그를 증빙하는 경험담을 주제로 하는 서브 레딧이죠. 즉 기존의 초자연적인 경험담, 일화를 영화 매트릭스와 결부시킨 신개념, 살면서 겪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브레딧의 게시글, 역대 호응도, 좋아요 탑 10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 번역본으로 소개해봅니다. 원활한 감상을 돕고자 임의적으로 전체 글과 문장의 간결화가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탑 9, 글 제목, 몇 년 전에 아빠가 죽은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음. 게시일 2020년 6월 10일, 좋아요 8,000개. 내용, 13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 4년 전쯤에 아빠가 여자친구분과 애리조나로 휴가를 갔는데 호텔에서 늦은 밤 TV를 보고 있다가 전화가 왔다고 해. 받아보니 엄마 목소리로 나 괜찮아 라고 말했다고. 아빠는 캐스? 그러니까 엄마 이름이라고 하네요. 캐스? 라고 되물었고 엄마는 잡음 섞인 목소리로 우리 아들한테 괜찮다고 전해줘 라고 했단다. 아빠는 울면서 곧장 내게 전화를 걸어왔어. 아빠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직도 그때의 전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함. 베댓. 우리 엄마는 내가 16살 때 살해당함. 3, 4개월 후에 그러니까 살해당한 그 3, 4개월 후에 이모한테 잡음 섞인 전화가 걸려왔다고 함. 엄마 목소리로 나 괜찮아.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 라고 했다고. 야, 이게 말이 되나? 누가 장난친 게 아니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장난칠 사람도 없고. 신기합니다. 탑 8, 글 제목, 우연히 만난 여자가 나와 똑같은 기억과 상황을 공유. 내 형은 2000년에 세상을 떠났어. 형이 죽기 이전 내가 10살쯤이었을 때 나를 자기 지프차에 태우고서 드라이브 했던 적이 있어. 그때 차에서는 블러의 송2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형은 운전하면서 팔을 흔들어 보이고는 우후 라고 외치며 춤을 췄지. 이거 진짜 유명한 곡이죠. 블러의 송2, 영국 밴드인데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뭔 노래인지. 훗날 나는 이 기억을 간직하고자 내 자동차 번호판 문구를 위후로 정했어.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에 커스텀 문구를 넣는 게 가능. 오, 멋있다. 오늘 하키 경기장에서 우연히 낯선 여자를 만났어. 하키 경기 도중 블러의 송2가 나왔는데 그 여자가 돌아서선 우리 오빠가 자기 지프차에서 이 노래 틀어줬었어요 라고 말하더라. 나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잘 못 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그녀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음. 그러고는 자기 오빠가 2000년에 죽었다고도 말함. 나는 그녀에게 혹시 자동차 번호판 문구가 뭐냐고 물었고 그녀는 위후라고 대답했음.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우연이다. 그냥 아예 똑같은 경험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버그 마냥. 게임 버그 마냥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 베댓.
만약 나였다면 그 여자가 내 소울메이트라는 증거로 여겼을 듯. 무슨 의미? 나도 이건 우주의 신호잖아. 그녀랑 결혼하세요. 그녀는 미래의 군대가 당신에게 보낸 것입니다. 터미네이터. 예. 홀리 쉣. 나도 삼촌의 지프차를 타고서 함께 해변을 드라이브하다가 송투를 처음 들었음. 삼촌도 그때 똑같이 행동했었음. 어쩌면 시뮬레이션이 사람들이 지프를 타고 노래를 들으면 우후 거리며 춤추도록 프로그래밍 해두는 듯. 근데 송투가 진짜 유명한 노래라 이런 경험들이 많을 법도 해요. 근데 오아시스 아시죠? 밴드 오아시스의 그 라이벌이었거든요, 블러가.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을 법도 하다. 근데 번호판이 위후인 거는 좀 진짜 말도 안 된다. 탑 7. 친구가 2003년에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있음. (2003년에) 학교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음. 걔 여친의 친구가 알려줬는데 23살의 나이에 자다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했음. 약물 관련된 사고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고 막 여친이랑 약혼한 상태여서 여친이 정말 슬퍼했다고 함. 그로부터 몇 년 후 또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던 중 그의 죽임이 여전히 민감한 주제라는 느낌을 받았었음. 그리고 몇 년 전 죽었다던 그 남자로부터 친구 요청을 받음. 에? 나는 진짜 그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했는데 오늘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됨. 당시 약혼했었던 여친과 결혼했다는 사실도 알게 됨. 나는 그때 그 남자의 죽음을 알려줬던 친구에게 우리가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그 친구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함. 뭐야? 이게 착각한 거 아냐? 내 지인 중에 댓글이에요. 내 지인 중에 내 동료 중 한 명이 10년 전에 죽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음. 근데 그 동료는 분명히 살아있음. 그 지인은 자신의 기억 속에 온갖 세부적인 관련 내용을 가지고 있음. 이 뭐야? 댓글. 또 다른 댓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오는 전화를 받았음. 그날 비슷한 전화를 4번은 더 받음.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음.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었음. 며칠 후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옴. 교통사고로 죽은 건 자기 언니였다고 말해줌. 헐. 어쩌면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누가 죽었는지 헷갈린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게 아닐까 생각함. 진짜. 그러니까 친한 친구 언니가 죽었대 라고 했는데 언니를 못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일들도 말이 안 되는데. 또 다른 댓글입니다. 내 예전 위붓 아빠, 그러니까 새아빠의 이모가 돌아가셨었음. 엄마와 나는 페이스북에서 부고를 보고서 그녀에 대한 좋은 말과 추억을 나누고는 일상으로 돌아감. 몇 년 후 누군가가 그 이모가 암에 걸렸다고 소식을 전해옴. 돌아가신 그 이모가 암에 걸렸다니. 그로부터 몇 년 후 그 이모는 다시 돌아가심. 나는 이렇게 만델라 효과를 알게 됨. 다른 이모인가? 이모가 여러 명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만델라 효과 아시죠? 만델라 효과가 그러니까 없었던 일인데 있었던 일로 착각하는 게 만델라 효과거든요. 자, 다른 댓글입니다. 마이스페이스. 미국에서 2000년대 중후반 가장 인기 있던 SNS 마이스페이스가 유행하던 때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연락이 닿은 적이 있어. 많은 애들이 내가 군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
근데 나는 입대한 적이 없음. 그래서 엄청 충격받았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렸던 건지 알고 싶네. 어, 친구들이 직구즘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이후로도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림. 아니면 이 마이스페이스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게 유행이 됐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재수없게 이런 얘기를 해. 자, 다음입니다. 탑5. 저와 제 딸은 오늘 초현실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운전하다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는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어 보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특별하거나 별난 게 아니고 그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오늘 딸을 태우고서 운전하다가 빨간불이라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 하나가 서 있더군요. 데님 재킷에 검은 모자를 쓰고서 안경을 낀 키는 186 정도 되는 남자였습니다. 딱히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저는 5살 먹은 딸을 놀래켜주고 싶어서 저 남자 보여?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기 시작할 거야. 잘 보고 있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곧바로 손을 빼더니 그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까차 잡았다 라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는 입을 벌리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소름 돋아. 딸은 이러한 상황을 무척이나 재미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져선 10초 동안을 넋놓고서 그 남자가 건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로 지나가면서 남자를 봤는데 씩 웃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지만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저는 딸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4에서 6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말을 들은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남자가 핸드폰을 꺼낼 거라고 예측하려 한다는 걸 남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일한 가능성은 남자도 저처럼 관찰을 해왔고 운전자인 제가 같은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해서 그리 행동해 본 것이 아닐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진 않죠. 말이 안 되는데. 자, 댓글입니다. 베스트 댓글. 그 남자가 실은 길을 건널 때마다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마침내 결실을 맺은 거지. 이럴 수도, 이런 장난 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징크스처럼. 그러니까 여기를 갈 때는 이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정해놓고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댓글입니다. 혹시 남자가 이어폰을 끼고 있지 않았나요? 최근에 새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는데 다른 사람 차에 연결됐다는 알림음이 들리더니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람. 다른 댓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외 콘서트에서 6에서 9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여성 2분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죠. 당시 저는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던 중에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그쪽으로 돌아보니 두 여성은 어떻게 자신들의 말을 들었는지 놀라서는 당황해 하더라고요. 테이블 위에서 춤을 췄다고? 아무튼 한 여성이 다른 여성에게 제가 진짜 들은 건가? 라고 묻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두 여성은 놀라선 뭐야? 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들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뭔 이유에서인지 두 여성이 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 순간 또렷이 들려왔던 거라서요. 그때 막 조용했나? 아니면 약간 구조상 이 소리가 저쪽으로 향하는 구조였다든가.
아무튼 뭐 약간 쎄한 느낌을 감지한 걸 수도 있고요. 두 여성이 뭐라 얘기했을까요? 춤 이상하게 춘다고 했을까? 아무튼 여기까지 탑 9, 8, 7, 5를 소개해봤습니다. 탑 4, 탑 3, 2, 1은 다음 2부에서 이것도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자, 탑 4입니다. 나는 매트릭스에서 누군가의 글리치였음. 이야, 제목 재밌다. 외출해서 한 가게 앞에다 주차하고서 6팩짜리 생수를 사서 2번 계산대로 감. 그리고 거스름돈으로 계산. 30분 후 당분간 외출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물을 더 사기로 함. 모든 것이 정확히 똑같이 반복됨. 같은 자리에다 주차하고 들어가서 6팩짜리 생수 사고 2번 계산대 비어있어서 거기로 가고 같은 직원이 근무 중이었고 심지어 같은 액수의 거스름돈으로 계산하게 됨. 어? 계산대의 여자 직원은 약간 공포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봄. 아니, 재밌겠다. 나도 이거 좀 해보고 싶다. 나중에 몰카 형식으로 이런 거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다. 베댓. 내가 직원이었다면 생수가 더 필요했나봐요. 라고 던져봤을 듯.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죠? 오늘 처음 외출입니다만. 그럴 땐 직원한테 지금 저 데자뷰를 느끼고 있어요. 라고 했어야지. 아, 이런 말들 하면 직원이 엄청 당황하겠네. 나한테 그런 일 생기면 진짜 지릴 듯.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라고 날렸어야지. 왜 이런 쉽고 간단하게 설명 가능한 게시물이 이렇게 많은 좋아요를 받는 걸까? 진지하고 심각한 게시물은 좋아요가 엄청 박하던데. 대부분 사건들이 논리적인 설명을 지니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예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레딧의 서브레딧, 매트릭스 서브레딧에 올라오는 글들이 다 요상한 얘기들인데 그런 게 이런 게시물로 해석이 되잖아요. 설명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글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탑 3입니다. 난 어젯밤에 죽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네. 지난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어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옆집의 이웃에게서 2층으로 매트리스 옮기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크고 무거운 슬립 넘버. 그러니까 인기 있는 매트리스 침대를 쓰게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슬립 넘버가 미국 내 인기 매트리스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는 좋은 이웃이었기에 저는 흔쾌히 도와주러 갔습니다. 가보니 그의 친구인 신부님도 와 있더군요. 저는 침대에서 매트리스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계단으로 위에다 옮기도록 도왔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끝내자 이웃은 옷장도 위로 옮기는 걸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현관 바깥의 옷장을 집 앞 계단으로 먼저 옮기기 시작했죠. 여기서 제가 죽었습니다. 집 앞 계단이 11개였는데 제가 옷장을 아래쪽에 위치해서 옮기다가 6번째 계단쯤에서 이웃과 신부님이 그만 옷장 손잡이 부분을 놓치면서 옷장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인도 쪽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주방 쪽에서 제 폰 벨소리가 울렸고 아내가 전화 안 받냐고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이웃이었고 자기 어머니 침대를 위층으로 옮기려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이웃의 친구인 신부님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신부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침대 옮기는 건 도와도 옷장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웃은 옷장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제가 방금 전 죽었던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다음 1시간 동안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네, 신부님 있으니까 얘기할 만한데. 신부님은 질문이 아주 많았어요. 이웃은 제가 위층 침실에 금속재 매트리스 프레임과 벽 쪽으로 기댄 복잡한 형태의 머리판을 세세히 설명하기 전까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당연히 이웃집의 위층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신부님은 제가 죽은 후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경험했지만 20분 전에 깨어난 거니까요. 엄청 공교롭다. 공교롭다기보다는 진짜 말이 안 된다. 신기한데요. 베댓 세이브 파일 로드질이라 점점. 세이브 로드 했네요. 인생을. 댓글 양자불멸? 처음 보는 단어인데 양자 역학에 의한 멀티 유니버스 세계에서 분기에 돌입 시 나의 의식이 항상 생존의 결과를 따르는 분기에 우주로 향한다는 가설. 즉 상자 속 고양이가 여러 죽음의 분기점 중 살아남는 우주에서의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에 뭔 얘기냐면 양자역학하기 위해서 세계가 막 여러 개로 막 쪼개지잖아요. 여러 개의 세계가 있잖아. 근데 거기서 죽었을 때 딱 그 의식이 다른 살아있는 멀티 유니버스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의식이 사라진 거지. 원래 멀티 유니버스에 있던 의식 그대로니까. 아무튼 다른 댓글입니다. 양자 불멸처럼 들리네. 그 리셋 후에 전과 달리 이상한 부분은 없었음? 이상에 대한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는 차 사고를 겪기 전엔 기름이 채워져 있었는데 리셋 후에는 기름 탱크가 거의 바닥나 있었다고 함. 여기 양자 불멸이라는 키워드가 외국에서는 꽤 좀 유명한 키워드인가 봐요. 다 알고 있네. 나중에 한번 다루면 재밌겠다. 작성자 대댓. 작성자가 단 댓글이에요. 아내가 매일 밤마다 나랑 하려고 하는 거 말곤 없던데. 리셋 후에 전과 달리 이상한 부분. 그게 아내가 매일 밤마다 나랑 하려고 하는 거래. 전에 있던 세계에서는 좀 못했나 봐요. 탑2입니다. 이제 탑2랑 탑1 남았는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다 재밌었어가지고. 자, 가보겠습니다. 탑2. 5살 난 아들이 갑자기 어른처럼 말을 함. 2년 전쯤의 일임. 너무 놀라서 아내한테 말하고 메모까지 해뒀기 때문에 지금도 내 폰에 그때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음. 당신의 5살짜리 아들은 또래 애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음. 매번 까불대고 진지한 게 1도 없고 간식이나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얻어내려고 온갖 수를 쓰던 애였음. 애들이란 아직 미성숙하니까 세상을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잖음. 그래서 아들이 나한테 단둘이서 산책을 가자고 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오면서 이번엔 또 뭘 조르려고 라고 생각했음. 산책을 시작하고서 무슨 생각하니? 라고 물었지. 그랬더니 얘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거. 와, 이게 진화지. 라고 생각했음. 애가 컸다고 생각했구나. 근데 아들이 다시
아빠는 제가 만난 최고의 아빠라는 걸 알았으면 해요. 평소엔 말한 적 없지만 나랑 여동생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정말로 친절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항상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 말했음. 뭐야? 뭐 애니메이션을 봤나? 이때까지 내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이게 아들의 일종의 조크 같은 게 아니면 뭔가 요구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생각해서임. 특히나 아들 나이에 이건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행위니까. 나는 간신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쁘구나. 아빠도 널 많이 사랑해. 라고 말했음. 그러고서 우리는 남은 산책을 즐겼음. 잠시나마 그런 기분이 들었음. 여러 번의 삶을 살아본 영혼이 아이 역할로서가 아니라 직접 나한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이 일은 정말 기뻤고 결코 잊지 못할 순간이었음. 비록 나중에 아들은 다시 내가 사랑하던 예전의 장난꾸러기 애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매트릭스 썰이네요. 좋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삶을 살아본 영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영혼이, 미래의 영혼이 이때로 딱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느낌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 아빠는 이 아이를 정말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겠죠. 이 아이가 먼 훗날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열심히 키우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을 것 같다. 자, 배댓입니다. 베스트 댓글. 엄마는 내가 본 최고의 엄마야. 다음에도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아들이 지 엄마한테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한 적이 있음. 그 나이 때 우리 애는 전생 이야기와 이상한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냄. 상상력이 풍부했던 거라든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듯.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런 거에 빠져 있으면 이제 자기가 큰 미래까지 상상해가지고 그 상상을 떠올리면서 아빠한테 말한 거 아닐까요? 다른 댓글입니다. 4살 난 제 아들도 그런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같이 놀다가 갑자기 옛날에 내가 컸을 때 기억나? 진짜 컸을 때 27살 때 같은데 그땐 내가 아빠였고 근데 죽고 나선 지금은 아빠가 내 아빠가 됐잖아 라고 하더군요. 아니 야 뭐야 이거 자기가 자기 할아버지라는 거잖아. 자, 한 번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 엄마랑 차에 탄 적이 있었어요. 아내는 악천후를 무서워함. 아들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괜찮아. 모두들 언젠간 죽으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라고 말했대요. 또 어떤 때는 고기의 동작을 해보이더니 다시 아이가 되면 나처럼 이걸 꼭 해봐 라고 말하기도. 요거는 상당히 어디서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고 이런 게 아닐까요? 좀 무섭네. 자, 다른 댓글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지인분 가족이랑 함께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딸이랑 레슬링하고 놀아주면서 딸을 웃게 만들었음. 잠시 후 지인분이 마실 거 가지러 그 자리를 떴는데 그 딸이 내 쪽으로 돌아보더니 나 저 사람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거임. 아빠라고 안 해가지고 위화감이 좀 있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댓글입니다. 5살 조카가 최근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누구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믿기 힘든 디테일들을 말해줬죠. 자기 이름이 존이었고 도망간 개를 찾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대요. 담배를 피웠고 젤리라고 부르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서로 자주 껴안았대요. 자기는 커피를 마시고 여자친구를 차를 마셨다네요.
지프차를 몰았고 형제 자매들의 이름도 기억했어요. 자기가 1980년에 죽었다고 했는데 조카는 아직 학교를 다니거나 수십 년이라는 단위 개념조차 배운 적 없어요.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하지만 점점. 되게 신기하긴 하다. 뭐 물론 뭐 유튜브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자기 삶에 투영한 게 아닌가. 5살 어린 애가. 예. 다른 댓글입니다. 친구의 손자가 3살 무렵부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네요. 친구가 제게 환생을 믿느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왜 묻냐고 했더니 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아빠랑 지낼 때 그 아빠는 자던 중 죽었어. 나는 말도 다르게 하고 머리도 길었고. 또 손자가 나는 돌을 가지고 일했고 그러다 시계가 많은 곳에서 일했어 라고 말해서 다들 소름 돋았다네요. 저는 의심이 갔습니다. 석공은 견습기간만 7년이라 직업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친구의 가계도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친구의 7대조 할아버지가 석공이었으며 이후 독학으로 유명한 시계 제작자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 뭐야? 그럼 얘도 자기 윗세대 할아버지가 다시 태어난 거네요. 다른 댓글입니다. 우리 아들 4살 때 저녁 먹고 산책 나가자고 한 적이 있음. 아들이 평소 자연을 좋아해서 주머니에다 돌멩이랑 나뭇잎 그리고 뭔지 모를 것들을 잔뜩 쑤셔놓음. 근데 이날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면서 뭘 줍는다거나 질문세례를 한다거나 하질 않는 거. 급기야 내가 돌멩이도 안 줍고 말도 안 하고 왜 나왔어? 라고 물었음. 그러자 아들은 내가 멍청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소시지 빼러 나왔지 라고 말함. 저녁 푸짐하게 먹더니만. 어른 말을 따라 한 거겠죠? 뭐야? 그러니까 소화하러 나왔지 뭐 이런 얘기죠. 아무튼 탑2 재밌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이 소름 돋을 때가 있죠. 뭔가 관통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할아버지 같은 말을 하면 웃기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자, 대망의 탑1입니다. 평행 생활, 램프에 의해 깨어남. 진이요? 뭐야? 대학 마지막 학기 때였습니다. 한 미식 축구 선수 애가 한 미식 축구 선수 애가 자기가 차로 지나가려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유로 저를 폭행했습니다. 참고로 그는 147kg이었고 저는 54kg이었습니다. 야, 147kg가 나와? 이게 뭐야? 야, 완전 근육이 엄청 많나 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답고 젊은 여성을 만났고 그녀는 제 심장을 뛰게 하고 얼굴을 붉게 물들게 만들었죠. 저는 몇 달간을 쫓아다니고 되먹지 못한 몇몇 남자친구들을 제낀 끝에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년 후 결혼했고 막바로 딸을 낳았죠. 저는 좋은 직장을 구했고 아내는 집 밖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딸이 2살이던 무렵에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은 제 삶의 기쁨이었기에 매일 아침 출근마다 아들 방에 들르며 애지중지했죠. 딸도 역시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데 램프의 원근감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반전된 것처럼요. 램프는 전처럼 3D인데 뭔가 잘못된 거였어요. 램프는 금색 다리가 달린 빨간색 정사각형에
금색 테두리에 받침대가 있었으며 램프 갓은 흰색의 정사각형 모양이었어요. 저는 넋을 잃고서 램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램프를 쳐다보다가 다음날 아침엔 출근도 하지 않았죠. 램프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을 가려고 소파에서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만 곧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마저 그만뒀죠. 3일 내내 그 망할 램프만을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너무도 걱정이 돼 누군가를 불러다가 제게 말을 걸도록 시도했죠. 이때쯤 제 인지체계는 붕괴한 상태였고 아내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말이죠. 그 깨달음이란 램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도 아내도 아이들도 그 어느 것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지난 10년간의 삶이 진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램프는 점차 더 널따래지고 깊어져 갔습니다. 여전히 반전된 공간을 하고 있었고 제 시야 모두를 차지하면서 온통 붉은색 뿐이었습니다. 목소리들, 비명들, 온갖 괴상한 소음들이 들려왔고 저는 고통이 오는 걸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빌어먹게 엄청난 고통을. 제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내 이가 빠졌어 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도에 누워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린 채였죠.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시점에 한 경찰이 저를 들어올려 인도와 잔디밭을 가로질러 질질 끌고 가서는 경찰차 뒷좌석에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CT 촬영과 그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제 그냥 긴급하게 옮겨줬나 보네요. 저는 약 3년 동안 끔찍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비통함과 그들이 존재한 적 없다는 사실과 대면하면서 말입니다. 꿈속에서 아내를 보길 바라며 울다 잠에 들었고 그렇게 미쳐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꿈에서 본 적은 없지만 가끔 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보통 주변 시야로 언뜻 보이는데 언제나 5살이고 그 애가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어요. 야, 10년 동안에 자신이 부정당한 거잖아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물론 저도 꿈을 꿀 때 꿈에서 좋은 일이 있다든가 아니면 좋은 여자친구와 오래 지내는 꿈을 꾸긴 합니다. 아니 야한 꿈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감정 속에 있다가 꿈에서 깨어나면 되게 마음이 허해지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엄청 세게 느낀 거네. 이런 꿈들이 좀 후유증이 있긴 해요. 저는 그걸 좀 느끼는 편. 근데 그 주변 시야로 보이는 언제나 5살인 애면 이거 짱구인데 짱구? 짱구 아니에요? 재밌었습니다. 탑 1은 구운몽인데 크크.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커뮤에 올라온 세상이 매트릭스라는 증거 경험담이었습니다. 재밌다. 그리고 레딧 글 모음집 느낌이라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글들이 하나하나 따로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소개를 해주니까 같은 주제로 쭉 읽을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